의심을 끝내 지우지 못한 공난숙은 결국 홍세프를 찾았는데요. 이거 진짜 맞는 거야? 손에 쥔 유전자 검사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던 거죠. 홍세프는 종이를 보지도 않고 주영채를 바라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피 냄새가 난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충격의 반전, 끝까지 봐야만 모든 게 이해되실 겁니다. 공난숙은 홍세프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는데요. 피냄새가 난다는 그 한마디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홍세프, 그게 무슨... 이 검사지는 가짜요. 홍세프는 종이를 집어들고 빛에 비춰봤습니다. 그리고 냉소를 흘렸죠. 용지 자체는 진짜지만 검체가 바뀌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결과를 조작하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공난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검사는 세훈이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한 덫이라는 말인가요? 홍세프는 대답 대신 주영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인연이 어디 핏줄을 속여. 주영채는 당황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주영채는 공난숙의 지시대로 구실장을 통해 극비 재검사를 준비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검체를 이중으로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공식 루트로, 또 하나는 완전히 비공식 루트로요. 만약 누군가 검체를 바꾼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구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영채님도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같은 시각 차정원은 주하늘과 함께 세운 친모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기록에서 의외의 이름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이 사람, 당시 요양원 이사였던 황 실장의 친형이에요. 주하늘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혹시 황 실장이 태석 회장님의 지시로 세운 친모를... 아니요. 반대예요. 차정원은 차갑게 말했는데요. 황 실장이 태석 회장을 속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세훈이 진짜 태석 회장의 아들이 아니라 황 실장 형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주하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자 확인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태석도 최근 며칠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데요. 영채의 질문, 정원의 시선, 그리고 세훈을 보는 공난숙의 눈빛까지요. 황 실장. 예, 회장님. 요즘 누가 세훈건을 캐고 있지? 황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영채와 차정원입니다. 태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는데요. 그리고 공난숙 여사께서도 최근 유전자 검사를 언급하셨습니다. 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죠. 누군가 내 핏줄을 건드리고 있군. 황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그 자신도 이 진실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병원에서 흘러나온 정보가 공난숙에게 전달됐습니다. 확률이 12%입니다. 공난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태석 회장과 세훈 도련님의 친자 확률이 12%라는 뜻입니다. 통계적으로 거의 무관하다고 봐야 합니다. 공난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는데요. 그동안 세훈을 이용해 건양가를 차지하려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세훈은 이용 가치가 없어. 차정원은 급히 주영채를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지만 이번만큼은 함께 움직여야 했거든요. 영채, 이거 봐. 그녀가 내민 서류에는 황 실장 형의 사망 기록과 함께 당시 요양원에서 있었던 화재 사건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 화재로 황 실장 형이 사망했어. 그런데 그 직후
세운 친모가 갑자기 태석 회장과 연결됐어. 주영채도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황 실장이 형의 아들을 태석 회장 아들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커. 그리고 지금 그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인 거지. 차정원은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이건 친자 문제가 아니라 건양가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라고. 공란숙은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황 실장의 연락처가 떠 있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는데요. 그리고 천천히 전화를 걸었죠. 황 실장. 예, 여사님. 자네. 세훈이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었나?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황 실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형입니다. 공란숙은 눈을 감았는데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죠. 그럼 세훈은 건양과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완전한 외부인입니다. 공란숙은 천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년 넘게 건양가 후계자로 살아온 세훈이 사실은 황 실장 형의 아들이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세훈이 들어섰습니다. 공란숙이 깜짝 놀라 돌아봤는데요. 세훈아, 너 언제부터? 세훈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요. 공란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넌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세훈은 천천히 다가와 공란숙 앞에 섰는데요. 그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짜 건양가 핏줄이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공란숙이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지였죠. 공란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고민형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는 소식은요. 그날 집안 공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차정원은 인형을 두 손으로 붙잡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너무 오래된 물건이라 그냥 추억으로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원아, 혹시 이걸 듣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없을 수도 있겠지. 정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범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는데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차분했어요. 그날 그 문방에서 본 사람이 있어. 그 사람만 찾으면 아빠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건 반드시 밝혀질 거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짧은 파일이었지만 정원에게는 세상을 다시 여는 열쇠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증거와 증언을 쫓아다녔지만 아버지가 직접 남긴 단서만큼 강력한 건 없었거든요. 주하늘은 인형을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죠. 이 인형 일부러 남겨둔 것 같아요. 언젠가 누군가 열어볼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범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사라진 뒤까지 계산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딸만큼은 끝까지 지키려 했던 아버지였으니까요. 한편 진태석은 이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끼고 있었는데요. 황 실장이 증언을 망설이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공란숙이 말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들려왔거든요. 증인은 하나면 충분해. 태석은 황 실장을 보며 말했는데요. 그 하나가 입을 열지 못하면 나머지는 의미 없어. 그날 밤 조미향이 사라졌습니다. 황 실장이 가장 약한 골이라는 걸 태석도 알고 있었던 거죠. 미향을 건드리면 황 실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태석이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윤비서였습니다. 윤비서는 미향이 끌려가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에 남겨진 흔적, 시간,
동선까지 빠르게 파악했고요. 결국 미양은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미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회장님, 이제 다 말할게요. 황 실장도 나도 그날 일을 다 알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증인은 여전히 공난숙이었습니다. 공난숙은 오래전 전 남편이자 주하늘의 아버지인 주상철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처리해 준 사람이 바로 진태석이었습니다. 그동안 공난숙은 그 빚 때문에 태석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일 평생 짊어지고 사실 거예요? 공난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아, 엄마는 늘 계산부터 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번엔 계산이 안 맞는다. 아들의 눈을 보며 공난숙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태석을 지키는 게 아니라 태석을 넘어서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였죠. 그 사이 진세훈의 정체는 결국 드러났습니다. 예상대로 태석의 친아들이 아니었고요. 주영채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세훈의 아내가 되어 건양가 안주인이 되길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홍세프 앞에서 유전자 검사 조작이 들통났고 공난숙 역시 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피를 속였다고요? 공난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선을 넘은 거야. 영채는 그제야 깨달았는데요. 자기가 기대고 있던 모든 판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걸요.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 진세미가 고민형에서 녹음 파일을 발견한 겁니다. 세미는 아버지의 만행을 하나둘 알게 되면서 처음으로 태석이라는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인형을 열어본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숨긴 게 더 있는 것 같았어. 세미의 말에 정원은 숨을 삼켰습니다. 기범의 목소리가 담긴 인형이 이제 와서 모습을 드러낸 건 너무 늦었지만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거든요. 정원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정원과 하늘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녹음 속에 언급된 금은방을 찾기 위해서였는데요. 간판도 바뀌고 주인도 달라진 상태였지만 다행히 오래된 단골 한 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이요. 분명히 봤어요. 차기범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칼을 들었어요. 그 증언은 지금까지의 모든 퍼즐을 맞추는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요, 누가 그 진실을 덮었는지 밝히는 일이었죠. 정원은 고민형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어릴 적엔 그냥 따뜻한 선물이었는데요. 이제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증거가 되어 있었죠. 아빠, 이제 진짜 끝낼게요. 주하늘은 정원 곁에 섰습니다. 이번 싸움은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싸움이었으니까요. 그리고요,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결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핏줄도 권력도 돈도 아닌 진실 하나로 무너지는 건양가. 그 시작이 하필이면 가장 순한 얼굴을 한 고민형이었다는 게요. 이 드라마가 끝까지 잔인한 이유였습니다. 금은방에서 나온 증언은요, 생각보다 빨리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차정원은 일부러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급하게 던질수록 누군가에게 다시 짓밟히기 쉽다는 걸 이미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정원은 먼저 아버지 차기범의 사건 기록부터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살인범이라는 딱지 때문에 묻혀있던 서류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초기 수사 기록 중 결정적인 사진 몇 장이 통째로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거 일부러 뺀 흔적이에요. 정원이 조용히 말했는데요.
주하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 실장 쪽에서 정리한 타이밍이랑 딱 맞아. 두 사람은 그제야 확신했어요. 아버지 사건은 단순한 누명도, 우연도 아니었다는 걸요.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차기범을 범인으로 만들었고 그 뒤에는 태석과 황 실장이 있었다는 걸요. 같은 시각 진태석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증언이 하나둘 모이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태석은 황 실장을 불렀는데요. 이제 그만 끝내자. 황 실장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끝낸다는 말이 진실을 끝낸다는 건지, 사람을 끝낸다는 건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조미양이랑 공란숙 쪽이 변수입니다. 황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태석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변수는 제거하면 돼. 그 말에 황 실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석은 늘 그랬거든요.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 대신 사람을 지운다는 말을 너무 쉽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공란숙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공란숙은 크라운 캐피털 회장실에서 아주 오랜만에 개인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오래전 주상철 사건 관련 자료가 남아 있었는데요. 그동안 태석에게 맡겨두고 일부러 보지 않았던 기록들이었습니다. 공란숙은 파일 하나를 꺼내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이 빚을 갚아야 끝나는 거네. 주하늘은 그 말을 듣고 숨을 삼켰는데요. 어머니가 증언을 선택하려 한다는 걸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공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이미 평생 했어. 이제는 정리할 차례야. 그 말은요, 태석과의 공생을 끝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사이 진세미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저질러 왔는지 고민형 녹음과 주변 증언들을 통해 하나씩 알게 됐거든요. 세미는 어느 날 정원을 찾아왔는데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언니, 아빠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정원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옳다는 걸 알면서도 그 진실이 누군가를 부숴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세미야, 내가 아는 아빠랑 사람들이 보는 아빠는 다를 수 있어. 그 말에 세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난 뭐예요? 그 사람 딸로 살아온 나는요? 정원은 세미를 안아줬는데요. 이 싸움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는 걸 이 아이를 보면서 다시 느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기범 사건 재조명, 건양그룹 회장 진태석 연루 의혹이라는 제목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는데요. 태석은 결국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처리됐습니다. 그 말은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정원은 그 인터뷰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재판 당일. 법정은 숨막힐 정도로 조용했는데요. 첫 증인으로 조미양이 섰습니다. 미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차기범 씨는 누군가를 말리려고 했어요. 칼을 든 건 다른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 증인은 공란숙이었습니다. 법정에 선 그녀는 늘 보던 냉철한 회장의 얼굴이 아니었는데요. 조금 늙고 조금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주상철 사건을 저는 태석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법정이 술렁였는데요. 공란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요.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가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은 태석에게 가장 치명적인 증언이었죠. 마지막으로 정원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정원은 고민형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 모습에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 인형은요, 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정원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고 기범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원아, 아빠는 죄가 없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정원은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주하늘이 곁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거죠? 정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끝난 게 아니라 제자리에 돌아온 거예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진세훈이었는데요. 정원 씨, 판은 끝났는데 사람들은 아직 안 끝났네요. 정원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며칠 뒤 뉴스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차기범 사건 재심 개시, 진태석, 직권 남용 및 증거 조작 혐의. 정원은 조용히 고민형을 정리함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 인형은 아픈 기억이 아니라 모든 걸 바로잡은 증거였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친밀한 리플리의 마지막은요, 핏줄도 권력도 아닌 한 아버지의 진실한 목소리로 조용히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정막이 내려앉았는데요. 판사의 마지막 문장이 공기를 가르듯 울렸습니다. 차기범은 살인자가 아니었고 그날의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다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차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기뻐서라기보다는요, 이제야 끝났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고민형을 꼭 쥔 손에 힘이 풀렸고 그제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시각 진태석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건양그룹 회장이었고 누구도 함부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의 그는 이상할 만큼 작아 보였습니다. 판결이 끝났지만 태석은 바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법정 바닥만 바라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태석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쳤습니다. 사람을 지웠던 순간들, 서류 한 장으로 인생을 바꿨던 밤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했던 얼굴들까지요. 태석은 늘 스스로를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필요한 선택을 했을 뿐이라고요. 누군가는 희생돼야 판이 굴러간다고 그게 세상의 룰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가 잃은 건 회사도 자리도 아니었는데요. 자기가 평생 쥐고 있다고 믿었던 통제력이었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태석은 호송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조사와 절차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잠시 혼자 남을 시간을 요청했는데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태석은 건양그룹 옥상에 섰습니다. 예전에 수없이 올라왔던 곳이었는데요. 그땐 늘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도 도시도 전부 자기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아래는 생각보다 훨씬 멀어 보였어요. 회장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황 실장이었습니다. 태석의 가장 오래된 그림자였고 가장 많은 비밀을 함께 묻어온 사람이었죠. 끝까지 남아있구나. 태석이 낮게 말했는데요. 황 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은 지겠습니다. 태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책임? 그 말이 너무 늦게 나와서 오히려 우스웠거든요. 황 실장,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아나? 황 실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석은 스스로 답을 이어갔는데요. 나는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야.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 게 문제였지. 그 말에 황 실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석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무너진 이유를요. 그 시각 차정원은 법원 앞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주하늘이 조용히 옆에 섰고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정원은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정원 씨, 하늘이 불렀을 때 정원은 하늘을 올려다봤는데요. 이제 다 끝난 거죠? 정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끝났다고 말하면 아빠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하늘은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승리도 복수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늦게 찾아온 정이었을 뿐이었죠. 다시 태석입니다. 태석은 난간에 손을 올렸는데요. 아래를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은요, 두려움을 주는 쪽이었거든요. 정원이는 태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하더군. 황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태석에게는 마지막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석은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고요. 그저 아주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수신자는 한혜라였습니다. 정원은 건드리지 마라. 그게 태석이 남긴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사랑이었는지 죄책감이었는지는 그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며칠 뒤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진태석 조사 도중 쓰러져 병원 이송, 의식 불명 상태. 차정원은 그 뉴스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TV를 끄고 고민형을 다시 꺼냈을 뿐이었죠. 아빠,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정원은 인형을 상자에 넣고 조심스럽게 덮개를 닫았습니다. 이번엔 미련 없이요. 마지막 장면은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었습니다. 정원이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는데요. 아주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핏줄도 권력도 거짓도 아닌 진실 하나만 남은 자리에서요. 그렇게 친밀한 리플리는 누군가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의 회복으로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이겼느냐를 묻는 드라마는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은 걸 가졌는지, 누가 끝까지 살아남았는지보다 누가 끝내 자기 인생을 되찾았는지를 묻는 이야기였죠. 핏줄이라는 말은 늘 가장 강력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기도 했고 권력이라는 이유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죄인이 되었고 누군가는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야 했고 또 누군가는 자기 죄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었죠. 진태석은 끝까지 통제하려 했습니다. 사람도 진실도 심지어 피까지요. 모든 걸 자기 손 안에 두면 세상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 믿었지만 결국 그를 무너뜨린 건 적도 복수도 아닌 자기가 외면해온 책임이었습니다. 공난숙은 계산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보다 효율을, 가족보다 결과를 선택해왔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계산이 통하지 않는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은 손해였을지도 모르지만 처음으로 사람으로 남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차정원은 가장 느린 길을 걸었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대신 진실을 하나씩 끌어올렸고요. 그 길은 아팠고 외로웠고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지만 결국 가장 단단한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고민형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목소리는 복수의 칼이 아니라 진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증거였죠. 세상을 뒤집지는 않았지만 단 한 사람의 인생을 바로 세우기엔 충분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통쾌함보다는 묘한 여운이 남습니다. 누군가는 처벌받았고 누군가는 잃었고 누군가는 새로 시작했지만 완벽하게 행복해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결말이었겠죠. 거짓으로 쌓아 올린 삶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고 진실 위에 선 사람만이 비록 상처를 안고서라도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친밀한 리플리의 마지막은
누군가의 파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회복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진실은 정말 당신의 것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 대신 써준 이야기인가요? 그 질문은 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습니다.